어느 날 당신이 믿었던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었던 그 사람이, 당신이 기대했던 그 관계가, 당신이 바랐던 그 기회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막히고 자신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실패로, 상처로, 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거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밖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거절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믿고 있던 자신의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 것입니다. 거절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재탄생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절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았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가치가 없었구나.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설정한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내면의 이미지와 기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아, 즉 에고라고 불렀습니다. 에고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자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고는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 선택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에고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우리를 그토록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에고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을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고민했고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다른 일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그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가면을 거부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전부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거절은 실제로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여주려고 했던 이미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들의 기대나 필요와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두 개의 가면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융은 그의 연구에서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그림자라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든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열등감, 분노, 질투,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든 감정들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그림자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우리는 밝고 긍정적이고 완벽한 모습만 세상에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거절은 이 그림자를 강제로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떠났을 때 당신이 느끼는 그 압도적인 고통, 그 참을 수 없는 불안, 그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은 실제로는 오랫동안 당신 안에 숨어있던 감정들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것들을 느끼지 않았을 뿐입니다. 거절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즉시 다른 관계로, 다른 일로, 다른 산만함으로 도망칩니다. 그들은 그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림자를 외면할 때마다 그것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면한 모든 감정들, 당신이 억압한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계속 자라나며 언젠가는 더 큰 형태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그림자를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거절이라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느껴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거절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 깊은 고통 속에는 실제로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진짜 자신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거절이라는 경험을 통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한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당신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승인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첫 단계는 바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모든 것, 당신이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 당신이 거부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은 이것이 진정한 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승인 없이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자아상이 결정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 가장 큰 감옥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는 한,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그들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거절에 상처받을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심리적 성숙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거절은 실제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그 사람, 당신이 기대했던 그 관계, 당신이 믿었던 그 미래가 사라졌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것은 당신이 혼자서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윤은 그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성장과 변화는 항상 가장 큰 위기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적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당신은 실제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고통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더 작게, 더 약하게, 더 의존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경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거절이 나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피해자의 위치에서 학습자의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어난 일에 대한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는
능동적인 탐험가가 됩니다. 윤근 이러한 태도의 전환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융기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투사입니다. 투사란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 욕망,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종종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투사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당신의 모든 공허함을 메워줄 것이라고,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거절할 때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들을 다시 거두어 들이는 것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던진 모든 기대, 모든 욕망, 모든 필요를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이 내게 주기를 바랐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엄청난 책임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행복을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야 하고, 스스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스스로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인정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했고, 순종해야 했고, 튀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거절은 특히나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거절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치체계 전체의 붕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해방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원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원형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과 이미지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인 현자의 원형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거절을 경험할 때 당신은 이 내면의 현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현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은 이것을 견딜 수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지혜에 접근하는 것은 당신이 외부의 확인과 승인에 덜 의존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안정과 위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융은 또한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만큼이나 빛과 마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어두운 면만 부끄러워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밝은 면, 자신의 잠재력, 자신의 위대함도 두려워합니다. 융은 이것을 황금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안전한 삶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용기 있게 살아야 하고, 더 진정성 있게 자신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당신에게 이러한 황금 그림자를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안에 숨어있던 진짜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리 또는 디태치먼트라는 개념은 융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리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분리가 무관심이나 냉담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회피일 뿐입니다. 융이 말하는 분리는 훨씬 더 깊고 성숙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동이나 의견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깊이 아끼면서도 그들이 당신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에 완전히 투자하면서도 그 관계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과 더 진실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자신으로서 그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융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각자 개성화된 개인으로서 만날 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만날 때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거절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는 사랑하지 않기로,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삶의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동시에 삶의 기쁨도 놓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발달을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얻고 관계를 맺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합니다. 우리는 바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외부의 성취와 인정을 추구하면서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거절은 종종 이러한 전환을 강제로 일으킵니다. 외부에서 찾던 것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침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융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깊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멘토였던 프로이트와 결별하면서 엄청난 혼란과 고립을 느꼈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거의 정신적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두운 시기에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깊이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의 가장 중요한 통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분석하고 환상을 탐구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는 개성화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종종 가장 큰 빛을 낳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가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 속으로 들어가라고 격려했습니다. 거절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통제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관계는 끝나고 계획은 무너집니다. 융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큰 평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을 예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고의 통제를 포기하고 더 깊은 자아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우리의 의식적인 에고 너머에 더 크고 더 지혜로운 자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셀프, 즉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전체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우리의 빛과 그림자,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고를 자기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작은 의식적 자아가 우리의 더 큰 전체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의 에고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에서 자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에고의 필요와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을 때 당신은 더 깊은 지혜, 더 큰 사랑, 더 진실한 당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위기를 겪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나의 안에 이런 힘이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삶이
이렇게 깊고 의미 있을 수 있는 줄 몰랐다. 융은 또한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사건들 사이에 신비로운 연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을 때 외부 세계도 그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절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은 종종 놀라운 동시성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기 시작할 때 갑자기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올바른 기회들이 열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게 되었을 때 당신이 삶과 다른 방식으로 공명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사적이고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완전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험들을 끌어당깁니다. 거절 후의 여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두려움, 상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당신을 거절한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고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고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거절한 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수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좋지 않았다고 느꼈다는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용서는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융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경험이 어떤 더 큰 목적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거절이라는 경험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것은 내 삶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경험을 단순한 고통에서 성장의 기회로 변환시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능동성과 목적을 부여합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사람도, 어떤 관계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완전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거절을 경험할 때 당신은 이러한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찾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랑, 안정, 가치, 의미는 모두 당신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는 연결과
소속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완전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더 진정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먼저 자신과 친밀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거절 이후의 성장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융근 개성화가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통찰이나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탐구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더 정직해지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융근 또한 개성화의 과정에서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자신과의 시간입니다. 거절 이후 많은 사람들은 즉시 그 공백을 다른 사람이나 활동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고독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우리가 자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개성화 과정은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위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여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경험을 존중하고 당신 자신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당신이 겪는 모든 단계는 당신의 여정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거절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변혁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낡은 자아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만들고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통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거절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관계가 끝나더라도 당신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당신은 혼자서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지금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피해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한 길은 영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 발견과 변화로 이어집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두 번째 길은 더 어렵지만 그것은 당신을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버전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 당신이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자유로 말입니다. 이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이것이 거절을 이점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당신밖에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힘을 찾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그들 모두는 그 끝에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진실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세요. 당신의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가세요. 세상은 진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은 당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당신, 온전히 자신으로 빛나는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저 계속 걸어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은 점점 더 당신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거절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입니다.